날짜와 시간, 심장 박동의 변화 등의 신체 정보로 가득하다. 걷기 전과 걷기 후의 기분 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하일러 씨는 대부분 좋은 기분인 2점을 주었다. 걷기 후 피로도 역시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그녀는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작년 10월이에요. 이날은 10시에 만나서 걷기 시작했고요. 걷기 전 심장 박동수가 분당 101회, 걷기 후에는 129회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걷기가 피로하지 않았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스마일리 점수도 높게 줬습니다. 하일라 씨가 온코워킹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2001년 받은 유방암 수술 때문이었다. 왼쪽 유방의 일부를 절제해내야 했고 겨드랑이 임파선 수술도 받았다. 암세포가 전이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건강했던 하일라 씨에게 갑작스런 유방암 선고는 큰 충격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암 선고를 했을 때 화가 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지만 2시간 정도 지나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척 충격이 컸던 거죠. 유방암 수술에 이은 7개월간의 방사선 치료. 그리고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어 온 약물 복용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다.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져만 가던 그녀가 예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게 된 것은 2년간 꾸준히 해온 걷기 덕분이라고 부부는 생각하고 있다. 암 치료를 위해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발과 장단지 근육에 아주 끔찍한 경련이 일어나곤 했는데요. 걷기를 시작한 후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걸을 때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말할 때 숨쉬기 어렵던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한테 온코워킹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느끼거든요. 날씨가 좋건 나쁘건 간에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서 걷기의 효과를 보고 돌아옵니다. 활기찬 의욕으로 가득 차서 말이에요. 유방암 수술 후 하일라 씨는 1년에 4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 재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걷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까? 다행히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건강 상태는 좋아 보였다. 하일러 부인의 지금 상태는 아주 좋아요. 전체적인 상태가 양호합니다. 현재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항암 치료로 인해 기초 체력이 떨어진 암 환자들은 모든 일에 무기력해지기 쉽다. 그런 암 환자들이 예전과 같은 신체 능력을 회복하는 데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은 좋은 출발점이 된다. 암 환자들은 오랜 암 치료로 인해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계속 육체 활동을 꺼리게 되면 체력 약화로 이어지고 근력도 떨어져 근육도 위축됩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런 암 환자들에게 온코워킹은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체의 중요한 기능을 잊지 않도록 해주죠. 예를 들어 심장 순환 기능이나 호흡 기능을 훈련시켜 강화시킵니다. 온코워킹을 규칙적으로 할 경우 암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나 치료 중간의 휴식 기간에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온코워킹은 시립병원과 칼스루에 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걷기 프로그램이다. 이곳 스포츠과학 연구소의 클라우스 베스 교수는 온코워킹에 참가하는 암 환자들의 운동 능력 변화를 연구 중이다. 15주 동안 온코워킹을 했을 때 암 환자들의 운동 능력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을까? 결과는 놀라웠다. 2km를 전력으로 걷게 했을 때 평균 21분 25초가 걸리던 환자들이 15주간 온코워킹을 한 후 평균 19분 8초밖에 걸리지 않게 됐다. 운동 능력이 걷기 전보다 11% 향상된 것이다. 이 사람이 2km를 전력으로 걷는데 1233초, 약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온코워킹 후에는 1090초가 걸렸습니다. 2분 이상 단축된 거죠. 큰 수술을 받았던 암 환자들도 규칙적인 걷기를 통해서 자신의 운동 능력을 매우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온코워킹 3개월 후면은 암 환자의 운동 능력이 보통 10% 정도 회복됩니다. 걷기에 참가한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온코워킹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걷기를 계속할 것이냐는 물음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걷기는 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암 환자들이 가장 손쉽게 시작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베스 교수는 말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비교적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 환자들의 면역 체계가 안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걷기만으로 암을 완벽히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걷기는 암 환자의 건강을 호전시키고 삶의 기쁨과 활력을 되찾아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암이라는 끔찍한 경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온코워킹은 그래서 암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다. 많은 도움이 되는 온코워킹을 계속할 겁니다. 전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피곤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증상이 모두 사라지고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마 인디언들은 세계에서 당뇨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30대 이상 성인 51%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 대부분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195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 정책이라고 합니다.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게 된 피마 인디언들이 먹고 자는 데만 익숙해져서 집안에서 햄버거나 콜라를 먹으면서 TV를 보는 것이 하루 일상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생활 습관에 영향이 큰 2형 당뇨병은 신체 활동량과 연관성이 깊은데요. 미국 당뇨병 학회는 운동요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 등의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복과 식후 2시간, 2차례 혈당을 측정하는 일은 인동춘 씨에게 중요한 하루 일과다. 자신의 혈당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 장인어른의 당뇨병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잡잡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인동춘 씨가 당뇨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7월. 평소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던 터라 당뇨가 있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당시 공복 혈당은 147,
정상보다 40 정도 높은 수치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제가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했고 피자니 햄버거니 그리고 과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종류 기름기 있는 고기를 많이 먹고 특히 운동을 안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운동을